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예, 어제 기자회견 굉장한 화제였습니다. 네, 어제 예고한 대로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두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보고, 이건 한 21, 2분 정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기자회견 브리핑룸에서 진행을 했는데 72, 3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시간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거보다 한 10여 분 정도는 더 길게 한 겁니다. 그렇죠. 기자들 질문은 한 20명 받았고요. 사전 조율 없이 자유롭게 질문을 했습니다. 총평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야 반응들을 고르다 물어봤을 때 특징은 평가가 완전히 엇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다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야당은 공식 석상이든 아니면 뭐 사석에서 물어보든 뭐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좀 박한 평가를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렇게 얘기한 그 기조군요. 네. 근데 반면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뭐 잘했다라는 평가도 나왔고, 네. 그다음에 사석에서 들어봐도 생각보다 잘했다, 고민을 좀 한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예. 또 반면에 지난번 기자회견이랑 똑같다, 달라진 게 뭐냐, 이런 반응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뭐 비운 게 가장 좀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제 얘기 들어봤을 때는 오늘 사과는 좀 잘한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친윤이 아니고 비윤계 네. 모 인사. 근데 반면에 뭐 다른 비윤계 인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변한 게 없고 정신 승리를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모 관계자 표현으로는 입맛 따라 해석하기가 좋은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런 반응들이 나와 있느냐?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좀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두 발언부터 좀 보면은 네. 국민 보고죠.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송구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민생 어려움이 안 풀려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사과를 먼저 한 거죠. 근데 이어진 내용들은 보면은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져요. 뭐 채무 관리, 규제 역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이런 거 노력했고, 또 외교 지평 넓히는 이런 성과도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중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그런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오고요. 특히 경제에 대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은 아니다, 이런 평가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은 지난번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랑 비슷한데, 반면에 또 제가 국민 삶을 바꾸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 또 더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들도 나왔습니다. 네. 다른 주요 현안들에서도 변한 모습과 기조 유지, 이게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일단 가장 관심이 많았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는 먼저 영상으로 좀 보고 그다음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러죠. 제가 연초에 그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재요구해서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냥 KBS 대담 때였죠. 박절하지 못했다, 좀 그냥 어쩔 수 없었던 문제다,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사과를 한 거죠. 사과라는 직접 표현이 나온 게 처음이란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요건 이제 바뀐 면이라고 본다면은, 예. 반면에 특검법은 못 받는다, 이건 또 기존하고 입장이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정치 공세고 진상 가리기 위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다시 내놓은 거죠. 예. 최상병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영상 한번 보실까요? 그러죠.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그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그 수사 그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책했습니다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이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경로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진짜냐 이제 이 질문이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거기에 대한 직접 답은 아니고 사망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질책을 했다. 그렇죠. 말하자면 좀 그때 안타까웠다 경로했다. 뭐 뭐 이런 건 거죠. 약간 질문하고 답변이 조금 어긋나긴 했어요. 맞아요. 좀 다른 답변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특검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 중이지. 보겠다. 맞아요. 수사 중이지 않느냐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못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기존과 같습니다. 근데 예. 조금 다른 점은 수사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국민들이 수긍을 못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내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요거는 먼저 특검 네, 제안하겠다. 요거는 조금 열어둔 표현이고요. 예. 그다음에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서도 기존의 국무회의 발언을 보면은 열심히 했고 방향은 맞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은 괜찮았는데 네.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었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도 기존은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기조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다만 고칠 것은 고치겠다. 뭐 바꾸고 고쳐야 될 것들을 세심하게 가려보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 조금 변화된 면이 있는 겁니다. 예. 이번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좀 새로 생기는 부서가 있어요. 음흠. 그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요거 일단 저출생 대응 총괄하는 그런 기획부고요. 네. 사회부 총리도 맡기겠다라는 거, 요 장관한테 그럼 부총리급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기자회견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이건 협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처가 만들어지는 건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여야 반응 아까 공식적으로 좀 전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공식 반응은 허심탄회한 입장 직접 들을 수 있었다. 호평이 있었는데 반면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갑갑하고 답답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모두 거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형식 얘기부터 좀 하자면은 어제 일단 그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던진 게 경제지 4명 음. 그리고 종합일간지 4명 뭐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경제지는 매경, 한경,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외신은 로이터, AFP, 니온게이자신문, BBC, 통신사 2명, 지상파 이제 SBS, KBS, 뭐 종편, 보도전화 전문 채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안배를 했다. 그러니까 매체 성격별로 안배를 했다라는 게 있는데 눈에 띄는 게 MBC가 빠졌고 가장 지금 정부하고 좀 각을 세운다는 것으로 알려진 그리고 동아일보도 빠졌더라.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최근에 좀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한 게 뭐 적용된 게 아니냐, 반영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어제 이제 이 외신하고 같이 한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았어요. 외신이 이제 저 질문을 꽤 많이 했는데 예, 예. 기자들 사이에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왜 외신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국내 현안 이게 뭐 이를테면은 뭐 바이든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은 그래도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거의 2년 만에 하는데 이 현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외신 기자를 따로 만나서 따로 하는 게 맞지. 이 가뜩이나 시간도 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꼼수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실이 국내 현안을 질문을 덜 받기 위해서 외신 기자를 여기에서 굳이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서 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나왔고 이제 어제 질문들 중에서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뭐 한 게 이제 기자 질문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예, 예. 이를테면 지금 그 비선 논란 있잖아요. 예. 함성득 교수 그래서 그 질문은 많이들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나왔어요. 네. 뭐 그것도 있고 뭐 민생회복 지원금 뭐 이거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언론자유 뭐 입틀막 정부라고 하는데 국경 없는 기자회 지수가 언론자유 지수가 62위까지 크게 15단계나 하락한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문제 그리고 명품백 그럼 지금 현재 어딨냐 이를테면 추가 질문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럼 뭐 이를테면은 이종섭 장관한테 뭐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시켰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들이 조금 안 나왔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좀 많이 남았었고 늘 이런 기자회견을 보고 나면 좀 아쉬운 게 기자가 한번 질문 던지고 답변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실은 꼬리 질문이 한 번 더 나와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맞아요. 늘 꼬리 질문의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형식의 문제일 수도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들끼리 협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자가 이거에 질문한 그렇죠.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워낙 뭐 시간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들어올 때 대변인이 자 모두 기립해다 자리에서 일어나게 바란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자들이 불쾌했다. 왜 기립을 강화하냐? 나는 일어날 생각 없는데 대통령 들어오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형식적인 얘기가 있었고
사설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네. 전체적으로 어땠느냐.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더 많다 지금 현재 사설들 나온 거 보면. 제목 보면은 알 수 있을 텐데 한번 좀 예, 예. 읽어볼까요? 예, 서울신문이 가장 긍정적이에요. 낮은 자세로 소통한 윤 대통령 취임 2년 회견. 뭐 이 정도고요. 예. 조선은 대통령과 민심의 소통 더욱 늘려가길 바란다. 국민일보 21개월 만에 윤 기자회견 지속적 소통 노력해야. 뭐 이 정도가 조금 그나마 긍정적이거나 조금 이제 열심히 하라 격려 정도고 나머지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한국일보 윤 사과했지만은 총선 민심에 부응 못한 기자회견. 세계일보 명품백 사과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윤 회견. 동아 특검 충돌도 의정 갈등도 연금 개혁도 해법 못 낸 윤 회견. 경향 특검도 변화도 거부한 윤 대통령의 절망스러운 회견. 한겨레 특검도 소통도 마이웨이 기자회견 왜 열었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조들을 보면은 한국일보 기사 따로 제목을 보면은 제 생각하고 좀 많이 비슷한데 윤석열 달라졌지만 크게 바뀐 건 없었다. 국정기조 변화보다는 일관성 강조. 그런데 대통령이 국정기조에 대해서 계속 일관성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고 사실 최혜병 특검이나 예를 들면은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마찬가지로 예상 답변들이 언론이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은 검찰 수사를 좀 제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예, 뭐 이거 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고 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예상에서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로서 좀 이 기자회견을 풀어볼 텐데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야당 쪽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의견들을 좀 두루 들으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죠. 박순봉 기자 다음으로 네. 갑니다. 네. 2주년 기자회견 말고 다음으로 갈게요. 그러면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선출.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추경호 의원이 유력하다.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맞아요. 좀 압도적으로 득표를 했는데 네. 70표를 받았습니다. 102명이 재석을 했거든요. 이 중에 70표니까 뭐 거의 70%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종배 의원은 21표, 송석준 의원은 11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측을 했다라 그랬는데 원래 원내대표 경선 잘 예측이 안 돼요. 원래 그래요. 네, 왜냐하면 친소 관계들이 있거든요. 뭐 목욕탕에서도 친해지고 그다음에 의장 순방 가서도 뜻밖의 인물들이 막 친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후보들이 뭐 한 표 좀 주십시오 이러면은 의원들이 다 주겠다 그런데요. 맞아요. 3명이 네. 후보면 3명한테 다 뽑겠다 그런데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하던데요. 원래 캠프에서 집계해 보면은 의원들 숫자의 한 2배 정도가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측이 안 되는 건데 이번에는 제가 당내에서 쭉 그간의 분위기를 물어봤을 때는 다들 추경호 의원이 될 거다. 뭐 이견이 거의 없는 분위기였어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영남권 후보라서 그런데 지금 영남 당선자들이 59명이거든요. 예. 그리고 고향이 영남인 사람들, 그러니까 비례대표 중에서요. 꽤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70표는 그 영남 당선자 더하기 일부 표가 좀 더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역별로 좀 나눠서 보니까 수도권 지역구는 19명 당선인이 있고 충청권은 6명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 그대로 나왔다고 보긴 좀 그렇고 추경호 의원이 좀 인물 경쟁력이 그래도 괜찮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친윤이긴 하지만 완전히 찐윤은 아니다. 뭐 이미지는 좀 덜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더 받았다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거는 이런 표현이었어요. 108명이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8명이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서 가자. 단합을 강조했네요. 맞아요. 이건 이제 여러 번 짚어드렸지만 108명 중에 8명이 이탈하게 되면은 여권 입장에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8명 이탈하면 막을 수 없는 상황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아직 뭐 가정되는 상황이지만 뭐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200석을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탈표를 막는 것이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의 최대 그런 임무가 된 상태입니다. 시작부터 난관이 쭉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전에도 이게 그 독이 드는 성배가 아니라 독배다 이런 표현들도 당내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굉장히 압박이 심한 상태인데 일단 원구성 협상부터가 그래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다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뭐 핵심 관계자한테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못 가져오면은
원내대표 자리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강경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의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추경호 원내대표도 네. 뭐라도 가져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양쪽 모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두 가지를 다 가져와야 한다는 민주당과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힘이 완전 강대강 대치로 그럼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이거 부딪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예측하기로는 21대 국회 처음처럼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보이콧을 선언하게 되고 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그래도 좋다 하면서 다 가져가고 이런 그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법안 처리도 이미 뭐 예고를 한 상태죠. 특히 뭐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뭐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것들도 8명의 이탈표를 어떻게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잘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 공세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죠. 네, 사실 지금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뭐 이미 기존부터 하고 있는 상태고요. 좀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행정 영역까지 좀 손을 대려고 한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 인터뷰했잖아요. 네. 그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거 제1호 법안으로 간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사실은 여러분 그 예산 편성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요거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어제 그 관계자한테 들어보니까 이 대표가 꽤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분적 법률이란 말이 좀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법 자체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25만 원 지급한다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 버리면 예.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켜 버리면 이 법 자체에 행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만 원을 지급한다. 예산 편성권하고는 분리시켜가지고 일종의 행정부 패싱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건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예. 어쨌든 법 자체에 그런 행정적 처분 내용을 담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실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거 위헌 소송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죠. 예, 당연히 반발할 거고 이것도 싸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설령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죠.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민주당 쪽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고 총선 민의는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민생 법안에 하게 될 텐데 그거 거부권 쓰는 거 윤 대통령 부담될 거다. 그러니까 계속 모든 걸 거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특검하고는 또 좀 다른 결이다. 그렇죠. 민생 관련된 것들을 주로 이것들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대표가 하려고 하는 것들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래요. 정부가 위법적인 시행령을 통해서 국회 통과한 법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데 그 정부에서 안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처분적 법률을 통해서라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뭐 중진 의원이 하는 말은 네. 이런 것들은 수권 정당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박지원 당선인이 한 표현 보면은 공동 정권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류는 이제는 이 어떤 그 수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야당이긴 하지만 그걸로는 변명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거기다 지금 국회의장도 4명이 최종 등록 마쳤거든요. 이제 19일인가요? 16일인가요? 예, 곧 발표가 될 텐데 결정이 될 텐데 국회의장들도 지금 다 강성임을 감추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이렇게 되는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 이제 당선되고 나서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은 네.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단일 대우를 강조를 한 거. 또 하나는 이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이제 취임 2주년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대해서 총평해 달라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말한 부분과 제 생각은 괴를 같이 한다고 이해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이제 안 변할 것 같고 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야당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당장 오는 게 이번 달 말에 27일이나 28일에 대통령은 이제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바로 표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어쨌든 새로운 당선인들이 새로운 의회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21대 국회라고 하더라도 이걸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와서 만약에 통과된다? 이건 취임하자마자 사퇴할 수도 있어요. 저는 네. 18표 21대에는 18표 이탈표고 네. 그다음에 넘어가면은 7표인가 8표인가 그렇잖아요. 여덟 표예요. 8표죠. 21대 국회에서 이탈표 걱정하는 상황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제 22대 국회로 가면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발의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렇죠. 그 경우에는 8표인데
이미 4사람의 당선자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상황. 네. 그럼 4표예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4표에 지금 바싹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 찬성한다고 하는 4명이 또 다 계속 찬성할지는 봐야 돼요. 물론 뭐 입장 바꿀 수 예, 있습니다만. 입장 바꿀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번도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수직적 당정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여러모로 험난해 보입니다. 예. 자, 세 번째 이슈는 빠르게 브리핑해 주세요. 네, 미국 반도체법 때문에 한국 점유율이 급락한다라는 건데요. 미국 반도체법, 미국 쪽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지금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랑 보스팅 컨설팅 그룹에서 낸 보고서인데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이 그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전국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거든요. 네. 근데 10년 뒤에는 이게 9%로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도체법 때문에 그런데 뭐 쉽게 얘기하면 50조 원 정도 돈 풀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하면은 보조금 주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는 가지 말고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생산해라 이런 법이거든요. 요것 때문에 한국 포션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대신 미국은 28%로 올라와서 2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